예,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증시의 흐름이 이틀째 이제 백신의 호재와 악재로 딱 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틀째 그런 흐름은 이어졌지만 어제에 비해서 좀 변동성은 사뭇 좀 줄어든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다우지수 올랐죠. 올랐지만 오늘 0.9% 올라갔고요. S&P 500은 오늘 오히려 0.1% 마이너스 났습니다. 나스닥은 어저께 한 1.6% 떨어졌는데 오늘도 1.3% 정도 떨어졌으니까 하락세는 이어졌지만 어제보다는 종목별로는 차이가 좀 많이 줄었고요.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41달러 중반까지 갔습니다. 금값이 어저께 제법 많이 떨어졌는데요. 오늘 1% 정도 일단 반등한 것이 큰 틀에서의 흐름이 되겠고요. 다만 팬데믹 이후의 수혜주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경제활동 재개주 오래간만에 듣죠. 경제활동 재개주가 좀 상당히 좀 반등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만 어제만큼은 아니었고요. 섹터별로 보면 어저께랑 똑같습니다. 기술주가 유독 약한 모습, 어저께랑 똑같은 모습입니다. 에너지 주식이 이틀째 가장 많이 올라간 섹터이면 분명합니다. 쉐브론이 오늘 또 3, 4%가 오늘도 이어갔고요. 다만 항공주와 그 소위 크루즈 선사들은 어저께 상승폭에서 제한되거나 오늘은 또 제법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델타 항공도 강보합 정도 마감됐는데요. 카니발은 어저께 40%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또 13% 정도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이 어떤 변동성은 이런 주식들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존이 오늘도 3% 이상 떨어졌습니다. 아마존은 2위에서 반독점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오늘 좀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줌이라든가 펠라톤이 어저께 한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줌비디오요. 오늘 줌비디오 오늘도 떨어지면서 7%가 떨어진 반면에요. 펠라톤은 어저께 20% 하락해서 오늘은 플러스 5%로 반전했는데 유명 팝 가수 비욘세와 협력관계, 파트너십을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이런 것이 좀 반등에 일단 성공했고요. 오늘 다우지수가 나름 상승했던 것은 제가 봤을 땐 다른 것이 아니라 보잉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잉이요. 오늘 4% 내외 반등. 물론 장중에 더 7%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 1년 반 됐죠 벌써. 작년 초까지 하면서 보잉 737 맥스가 그 전에 2018년에 하나, 2019년에 737 맥스가 추락하면서 이제 운항이 전면적으로 금지됐잖아요. 근데 이거가 얘기가 많은데 지금 보잉 737 맥스가 빠르면 다음 주에 운항 재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항공산업 전문 매체인 심플 플라잉에서 FAA의 국장의 내부 이메일을 인용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1월 17일까지 허용이 날 거란 얘기죠. 뭐 이런 것들이 회사 측에서는 아직까지 공식 확인을 안 하고 FAA에서는 확인을 안 해주고 있지만 이런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좀 반등에 기폭제가 된 것은 틀림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 내부적으로 뭔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 어느 시그널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딱 들 때거든요.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 요거의 핑퐁핑퐁 이 장세가 이제 완전히 가치주로 굳히게 될까요? 네, 그 2월, 3월에 워낙 주가 올해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례 없는 폭락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3월 저점을 해갖고 3, 4, 5월에서 급반등이 성공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자연스러운 반등, 그리고 이제 세상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나라의 어떤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7, 8, 9월에 오히려 사상최고가 행진이 이어졌죠. S&P 500, 나스닥의 사상최고가였습니다. 다우는 약간 못 미쳤지만요. 그런데 이제 최근 다시 2차, 3차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금 3차 확산이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3차 확산이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백신이라는 기대감이 나왔고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이제 당선인 신분을 이제 당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오히려 주식시장 불확실성에서 급반등했는데 하나 더 나온 것이 이제 파이저 백신이었죠. 이런 것이 나왔지만 호재가 이제 두 개 엮여 있지만 이 진짜 악재는 이제 위축될 수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일단 몇몇 국가가 지금 12월 초까지 해서 락다운을 한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한다 악재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무심히 우리나라는 지금 100명 넘어가 세 자릿수, 두 자릿수 이런 계속 흐름거리고 있고 5단계에서 1단계 뭐 확대해봤자 1.5단계 우려가 있을 뿐인데요. 미국에서는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월요일 자료가 13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13만 명. 이게 불과 몇 달 전에 4만 명, 5만까지 줄어들었고요. 저희가 10만 명이 넘을 수 있다는 일부 전망했을 때는 설마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13만 명이 나왔고 7일 평균이 11만 명이 육박하는데 여기서 더 무서운 얘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뉴스 보신 분은 바이든 그 당선자가요. 그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특별한 팀을 조직하고 이제 자문단을 구성해서 발표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자문역에 임명된 분이 한 명이 미치간 대학교의 전염병 연구소장인데요. 마이클 오스테홀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CNN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다음 주에 20만 명이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10만도 놀랐네. 네, 20만 명.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0만 명이 돌파해도 자기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라는 정확한 번역하면 그런 표현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반영이 안 되는 악재이기 때문에 이런 백신 때문에 좋아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이틀 동안 이어졌지만 그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는 제가 저 입장에서 보면 어떤 확신을 갖고 설명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US뱅크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주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여전히 탑픽은 분명한데 장기적으로 분명히 좋은데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경기 민감주, 가치주라 표현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최소한 연말까지는 로테이션,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로테이션이 일어날 거죠. 다만 이제 짧은 로테이션이냐 장기 로테이션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LA 인베스트에도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콕주들의 선호도는 단기적으로는 하락하겠지만 당분간 시장 대비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선호도가 좀 떨어질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에포추어 인베스터에서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주의 성장을 의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다만 가치주와의 밸류에이션의 차이 이런 것들이 너무 격차에 있기 때문에 격차가 좀 줄어든 어떤 흐름은 이어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장기적으로 정말 이런 백신이 정말 성공적으로 해서 사람이 활발해지면 당연히 금리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기업들 투자 확대도 들어가면 이제 여태까지 어려움을 겪은 어떤 이제 공장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치주나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컨택트주라고 하겠죠.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관심을 늘어날 것으로 어찌되었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장주 일변도 했던 분들은 가치주,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건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완전히 한 번에 확 바뀌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대비는 필요한 그런 장세. 네네.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략적인 검토해 주시고 계시는데, 근데 국내 증시에 대해서 흐름이 어제 딱 나왔던 게 카카오 같은 언택트가 지면서 이 같이 밀리는 모습이었고, 이제 항공이나 이 경제 재개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실제로 이런 흐름이 지속될까요? 예, 그 똑같은 답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어저께도 제가 얘기하면서 네이버나 카카오 이제 약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어저께 같은 경우. 예. 그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좀 이런 것들 없던 분들 아니면 너무 빨리 팔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갖고 가자는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항공주나 여행주 이런 것들, 항공주 이런 것도 10%씩 올라왔습니다. 대한항공 10% 올랐죠. 제주항공도 11% 올라갔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것들이 9%, 6%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호텔신라 이런 것들이 올라간 반면에 인터넷주, 게임주, 전자결제주 이런 거 했죠. 불과 5, 6년 전만 하더라도요. 4, 5년 전만 하더라도 소위 그 면세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공항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황금알 넘는 거위라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제가 한 2달 전에 이제 해외에 갈 때 보면 다 문 닫았습니다, 지금이요. 아예 문 닫았고 지금 제1공항 기존에 있던 국제 그 인천 일청사는 지금 거기 지금 입찰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지금 재미가 없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재미없지만 어느 정도 뭔가 계기가 있으면 다시 영업하고 돈을 벌겠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회복될 거라고 보겠지만 앞서 이 모든 것들이 추세가 한 번에 바뀌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그래 네이버 카카오 팔고 쉽게 해서 지금 대한항공이나 CJ, CGV 사야 되냐 이거 아닙니까 지금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건 이제 언론이라든가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포트폴리오 하시는 분들에서 저는 아주 그 잘못된 질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한항공이 됐건 진에어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더 여행을 앞으로 자주 하겠냐는 거죠. 상당 기간 어려울 거라 보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서도 엊그저께 얘기한 거가 내년에도 여전히 작년 대비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요. 2020년 되더라도 해봤자 마이너스 20%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여행 자체가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집에서 근무하 재택은 안 하겠지만 상당 부분 우리나라 중국은 선진국 대비 지금 재택근무율이 상당히 적지만 서양 이런 데서 다 재택이 일반화돼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번 바뀐 그림이 바뀌긴 쉽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야 트레이딩 가능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컨택트주의 이런 것들 반등은 전 기술적 매매를 충분히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언택트의 대표주, 예를 들어서 NC소프트가 됐건 네이버가 됐건 카카오 됐건 이거랑 상관없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큰 변화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오히려 삼는 기회가 전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로 좀 분산해서 갖고 가시라. 그것이 여러분들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나마 안전하게 벌 수 있는 전 유일한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는 위험한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하는 것이 우리 좀 분산해서 하는 것이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것이 유일하게 여러분들 재테크에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때그때 이제 단기적인 변화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단기와 또 장기를 구분해서 전략적인 흐름을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요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